자, 채무증권, 채무상품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채무상품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에 최초 인식금액은 공정가치 플러스 거래원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거래원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정가치를 측정하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공정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950244에 취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때에는 이 취득금액이 공정가치, 즉 공정가치로 취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금액은 공정가치 950244입니다. 자, 유효이자율이 연 10%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말 총 장부금액은 곱하기 1.1 빼기 표시이자, 자, 100만원에 8%니까 8만원이죠. 그래서 빼기 8만원 하면 X1년 말 총 장부금액이 나오죠. 자, 그런데 X1년 말 기대 신용손실이 만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손실충당금 인식해야 될 금액이 만원이죠. 즉 손상차손이 만원입니다. 자, 따라서 상가구 원가는 만원을 뺀 955268이고, 자, 그리고 공정가치가 92500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925000, 그래서 이 상가구 원가와 공정가치와의 차액, 이게 평가손익이죠. 손상차손, 평가손익 각각 누계입니다. 자, 지금 상가구 원가가 955268이고 문제에서 주어진 공정가치가 92만 5천원이므로 공정가치가 상가구 원가보다 작죠. 자, 따라서 금융자산 평가손실이 요 차액 3268원입니다. 이거는 기타 포괄 손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X1년 7월 1일날, X2년 7월 1일날 이 채무증권의 50%를 매각했죠. 그래서 그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융자산 처분 손익을 물어봤습니다. 자, 따라서 X2년 7월 1일날 총 장부금액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X1년 말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6달이 경과했죠. 즉 1년 중 절반이 경과했기 때문에 유효이자율 10%가 6개월이면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 기초금액 곱하기 1.05 마이너스, 자, 1년 동안의 표시이자가 8만원이니까 6개월이면 4만원이죠. 4만원을 빼면 X2년 7월 1일에 총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중 처분이기 때문에 이 6달 동안의 미수이자가 표시이자 4만원, 요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죠. 4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한 후에 X2년 7월 1일 날 금융자산 처분 손익을 구해보죠. 자, 채무상품을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거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처분 손익은 항상 처분 금액과 상가구 원가의 차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채무상품을 49만원에 처분했죠. 그래서 49만원, 이게 처분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구 원가는 총 장부 금액에서 손상차손 2개, 이걸 빼면 되죠. 자, 그런데 X1년 말 상가구 원가는 965268에서 만원을 뺀 금액인데, 지금 X2년 7월 1일 날 처분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상가구 원가는 973532 빼기 만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3532 빼기 만원, 이게 X2년 7월 1일의 상가구 원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처분 손익을 구할 때 처분 금액에 미수이자가 포함되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처분 금액 자체, 이 금액에 미수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각 후 원가도 미수이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이자, 6개월간의 미수이자 4만원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49만원 매각이 채무증권의 50% 매각이기 때문에 상가구 원가 금액, 미수이자를 포함한 상가구 원가 금액의 50%가 이 처분손익 계산할 때 적절한 상가구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감하면은 마이너스 11766이 나오는데,
즉 처분 손실 11,766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자, 그래서 이 처분 손익 계산할 때 문제의 조건에 처분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가구 원가에도 이자를 포함시켜주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이자가 제외되어 있다고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이자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미수이자 이거 제외한 금액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채무 상품을 상가구 원가 특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100% 동일하므로, 지금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융자산 처분손익을 요구했잖아요.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 이 채무증권을, 채무상품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처분손익은 동일하다는 거죠. 채무상품을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100% 같기 때문에 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융자산 처분손익도 항상 같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도 처분손익은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